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재무 정보를 두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보통 이 재무 정보 살펴볼 때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에서는 보자. 보통 첫 번째 일반적인 주가 정보랑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익률, 순이익률, 자본, 그다음에 부채 비율, 그다음 현금 흐름 카펙스 정도를 살펴보고요.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퍼랑 PBR, 그다음 ROE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다른 어널리스트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경쟁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그러면은 퍼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자기 자신을 살려고 할 때 몇 년 뒤면은 살 수 있는지 그러한 지표라고 보면 되고요. 퍼가 낮을수록 수익이 높다는 얘기겠죠. 짧은 기간 안에 자기 자신을 살 수 있을 만큼 버는 거니까요. 지금 2017년 자료 맨 왼쪽에 있는 게 2017년이군요. 2017년에 18.9였고 그 다음 9.45, 12.7, 18.9 같은 경우는 이제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18년 정도, 19년 정도가 지나면 스스로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번다는 거고요. 이 정도도 양호한데 갑자기 거의 9.4로 확 줄었네요. 이때 갑자기 좀 이익이 늘었나 봅니다. 9.4로 퍼가 줄었고, 퍼가 줄어든 거를 보통 이 회사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12로 다시 늘었고, 지금 현재는 10 정도네요. 지금 현재 10이면은 그래도 보통 퍼 15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15보다 낮으면은 좀 저평가돼 있다. 지금 주식이 쌀 때구나. 사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지금 2020년 6월이 있는 분기 퍼 정보를 살펴보면 10.54니까 살만할 때인 것 같네요. 10 정도면 양호하고요. PBR 같은 경우는 일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념에서 만약 이 회사가 망했을 때 내가 샀던 그 주식에 대한 가격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괜히 그 회사에 많이 투자했는데 망하고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로 변하기 전에 이 PBR로 그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그래도 주주들한테 돌려줬을 때 그래도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어떤 마지막 회사가 망했을 때를 대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로서 보곤 하는데요. 근데 이제 PBR이 부채가 높을 경우에는 또 상황이 애매해지죠. 우선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부터 다 갚은 다음에 남은 걸로 줄 테니까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PBR은 좀 높더라도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1보다 낮으면은 이제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자기가 가진 자산으로 다 주주들에게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1보다 낮으면 양호한데 1보다 조금 높더라도 괜찮습니다. 보면 1.14, 0.9, 1.18, 지금 현재 0.7. 확실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주식 가격이 회사가 가진 재산보다 더 싸다는 얘기죠. 이 주식 이제 시총 가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든 주식의 가격이. 지금 보게 되면 PBR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은행 쪽은 좀 의미가 없는 게 부채가 워낙에 높아서, 부채가 없을 때는 정말 이게 안전하다라고 느끼겠지만 부채가 워낙에 높아서 회사가 망하게 됐을 때 이제 부채 갖고 나면 남는 건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큰 기업의 직원 수 많은 회사들을 또 하는 이유가 쉽게 망하지 않을 회사들이기 때문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면은 쉽게 망한다는 생각은 우선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리만 브로더스 사태 때 한번 좀 부채로 인해서 무너진 투자은행을 이제 정부가 살려주진 않고 그냥 망하게 놔뒀었죠. 아마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은행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번 엄청난 증권 시장에 주식 하락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이제 미국이 다시 또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다음에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큰 은행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스스로도 부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또 최대한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은행들이 이제 망하는 거는 조금
극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보자. EPS나 BPS 같은 경우에는 한 주 가격에 대한 벌어들이는 이익, 그 다음에 한 주 가격에 대한 어떤 자산, 뭐 이런 부분인데, 이 한 주에 대한 가격들은 회사마다 워낙에 이제 주식시장에 뿌린 주식 수가 다르니까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라 숫자가 워낙에 달라져서 보기 어렵고요. ROE를 보도록 하죠. ROE가 중요한 이유는 그 회사가 지금 잘 투자하고 있느냐,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느냐, 그 수익률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이 ROE 수익이 높은 게 좋죠. 보통 15%보다 높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볼까요? 6.84. 뭐 이때는 그렇게 이익률이 높진 않았네요. 투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 10%, 그 다음에 10%, 9%, 7%. 10%가 좀 안 되지만, 뭐 그렇게 투자를 잘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대에서 오가면은 아직은 괜찮다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배당 수익률 있죠. 배당 수익률 잠깐 살펴보면 1.3 굉장히 낮아요. 이때는 이제 아마 주가가 높았을 때겠죠. 그 다음에 2.19 주가 다시 조금 떨어지면서 2.19가 됐었을 것 같고요. 다시 1.8 그러다가 0.5, 0.8, 0.76 0.76 이 뜻은 분기별이니까 0.76 곱하기 4를 하면 47에 28 46에 24 약 3. 몇 % 되죠. 예, 제가 지금 투자 리스트를 만들 때 배당금이 3% 넘는 회사들로 골랐었거든요. 아마 그 당시 3%였는데 지금 주가가 좀 올라 3. 몇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좀 오르면서 이제 3%대 초반으로 3% 거의 3%로 온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이 더 올라가면 이제 2. 몇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큰 금액을 투자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배당 수익률이 이제 높을 때는 큰 금액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그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받을 거니까 좀 큰 금액이라도 투자를 하겠는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배당 수익률은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위브랩을 통해서 살펴볼 때 다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컨센서스 쪽을 볼까요? 이 부분이 흥미로운 게 어널리스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매수 의견이 나왔네요. 보통 중립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 어널리스트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이 살 때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은행주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을 때라 지금 사는 게 좋겠죠. 나중에 분명히 또 경기가 회복되면은 또 분명 올라갈 주식들이 은행주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제 배당률도 낮아지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강한 매수 타이밍이라고는 얘기 안 하네요. 살짝 매수 타이밍이고요. 뭐 실적 컨센서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무정보에서 살펴봤죠.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어디 보자. 전년 동기 뭐가 늘었나 줄었나? 뭐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분기별로 어떤 어닝이 있었는지, 분기별 이익에 대해서, 분기별 보고에 대해서 여기 적어놨나 보네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정보에 나왔던 표로 그냥 다 같이 살펴보는 걸로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살펴봤죠. 그러면 경쟁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쟁사로 어떤 은행을 놔뒀을까요? JP 모건이 나오네요. 아마 JP 모건 체이스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업은행의 대표적인 미국의 최대 대표적인 상업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JP 모건 체이스는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자산 규모는 JP 모건 체이스가 좀 더 높고요. 시총은 더 높고요. 시가총액이 더 높게 나오죠. 313조, 거의 삼성하고 맞먹는 규모로 나오고, 삼성전자랑 맞먹는 규모.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31조, 삼성전자보다 조금 작은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네요. 그 외에는 공상은행, 이거는 예전에 다른 은행에서도 비교표에서 본 것 같은데요. 시티그룹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상하이에 있는 공상은행, 상하이의 공상은행이 좀 큰가 보네요. 그래도 미국의 큰 은행들과 비교할 때 한 번씩 나오곤 하네요. 상하이에 있는 공상은행은 중국은행 같은데 193조 정도 되고요. 매출은 확실히 JP 모건 체이스가 매출액이 더 높긴 하네요. 115조 원의 매출이 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칸 91조? 공상은행이 시가총액은 제일 작은데 이 비교표에선 매출액은 126조로 제일 높네요.
뭔가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해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있네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대략 뭐 10분의 1, 20분의 1보단 크네요. 한 15분의 1. 역시 우리나라 은행은 미국의 대표 은행에 비해서는 아직 좀 작군요. 네, 그럼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